네, 안녕하세요. 금바위군입니다. 오늘 드디어 패턴의 10번째 시간이고요. 이제 지금 반전형 패턴 혹은 전환형 패턴의 세 번째 시간이 되겠고, 지난 시간에 저희가 헤드앤숄더와 역 헤드앤숄더 모형에 대해서, 패턴에 대해서 한번 봤어요. 그죠? 그리고 그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 다른 변형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여기서 보시는 대로 이제 뭐 다중 천장이나 다중 바닥형, 보통은 저희가 3중이나 2중 정도를 보는데 뭐 그 이상이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지난 시간에 저희가 뭐 헤드앤숄더에서 보셨던 것처럼 이렇게 헤드앤숄더가 혹은 역 헤드앤숄더가 이런 식으로 산을 3개 만드는 형태로 나타나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지만, 어깨가 사실은 2번 이상 나타나는 경우도 혹은 3번 이상 나타나는 경우도 흔하게 나타나는 경우입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차트를 보시다 보면 이런 형태로 헤드앤숄더가 딱 이렇게 뭐 산 3개, 그거보다 작은 산 양쪽에 하나씩 더 거느리는 이런 5개의 형태. 다시 말씀드리면 뭐예요? 네, 그 엘리어트 파동처럼 항상 그렇게 그런 모양으로 나타나지는 않아요. 예, 그런 변형들이 여러 가지 나타날 수 있고, 또 이 사이를 좁혀버리게 되면, 간격을 좁히거나 아니면 넓히게 되면 그런 모양들이 다른 모양으로 해석될 수 있는 여지들도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다. 이런 부분들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은 일단 3중 천장형과 3중 바닥형을 시작으로 해서 강의를 좀 진행해 보겠습니다. 일단 오늘은 3중 천장형과 3중 바닥형 두 가지를 다뤄보고요. 그 다음에 2중 천장, 2중 바닥은 다음 시간에 일단 다루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시간이 조금 짧게 되더라도 일단 3중 천장, 3중 바닥형에 대해서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의미를 한번 보시고, 자, 요 의미 보시기 전에 요 좀 특징을 한번 보시죠. 자, 특징을 한번 보시기 전에, 자, 좀 특이한 면이 있어요. 저도 여러분들이 파악을 하셨는지 파악을 못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자, 보통 보면 3중 천장형 이렇게 하면 트리플 탑스가 돼야 될 것 같잖아요. 혹은 3 탑스가 돼야 될 것 같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 탑은 뭐예요? 천장이란 뜻이죠. 탑이란 뜻이죠. 그리고 여기도 버텀이 있죠. 그리고 이거 원래 3중 바닥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면 트리플 버텀 이렇게 얘기하보다 3 버텀즈라고 말하는 게 맞을 거예요. 그죠? 근데 왜 S가 안 붙었을까요? 제가 좀 궁금하더라고요, 그게. 그래서 제가 이건 간단하게 제가 생각해본 유추입니다. 3중 천장형은요, 탑이 3번 나타난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탑이 3번 나타나는 하나의 패턴, 그런 독특한 하나의 패턴을 나타내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3중 바닥형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바닥을 3번 찍는 요 하나의 패턴을 3중 바닥형 패턴이라고 그냥 부르는 거예요. 패턴이 그냥 3번 나타나는 요 현상이 한 번 나타났다 이 얘기예요. 탑도 마찬가지. 요거는 뭐 3번 찍고 2번 찍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요런 3번 정도 찍는 현상 한 번 이란 뜻으로 받아들이시면 될 겁니다. 자, 3중 천장형 이야기할 때 제일 중요한 점 중에 하나가 뭐죠? 상승 추세의 끝에서라는 점이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즉 3중 천장형은요, 상승 추세의 끝에 나타납니다. 즉 전고점 돌파라는 지역에 나타난다라고 보셔도 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시는 그 차트의 주기가, 즉 처음부터 끝까지 주기가 뭐 예를 들면 일봉의 경우 뭐 300일을 보건 600일을 보건 이런 경우들을 많이 보시는데, 짧게 보시는 분은 120일 정도 보시는 분들도 있으나 저는 그건 권장하지 않습니다. 120일은 사실은 아주 단타를 하시려는 분들을 제외하고는 좀 짧아요. 전체적인 패턴을 보기에는. 그죠? 예를 들면 어때요? 전환 추세 같은 경우는 그 뭐죠? 지속형 추세 같은 경우 길면 3개월 끈다 그랬죠. 3개월 끌면 며칠이에요? 60일입니다. 대체로 보면 70일 정도가 3개월의 선이에요. 근데 120일 보시면 뭐예요? 전환 한 번 나타나고 끝납니다. 이제 지속형도 한 번 나타나면 끝나고요. 전환형 패턴도 한 번 나타나면 끝나요. 근데 그 패턴 나타났을 때, 한 번의 패턴이 나타났을 때 이게 과연 상승 추세인지 하락 추세인지 알아맞히실 수 있어요? 100일선 정도 가지고요. 그냥 패턴 하나 모양 딱 나타나고 끝나요. 그럼 이게 상승 추세의 끝인지 아니면 하락 추세의 끝인지를 아실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패턴을 보실 때는 적어도 여러분들이 뭐 거래로 오늘 들어가셔서 오늘 단타를 좀 짧은 스윙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나는 좀 짧은 걸 본다라고 하시는 경우는 뭐 그러실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지만, 적어도 패턴을 판단하는 형태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거나 아니면 대세 패턴을 판단하시면서 종목을 선택하시거나 이렇게 하시려고 하실 때는요, 뭘 보시라고요? 적어도 한 300일, 짧아도 300일이고 길면 600일 그 이상을 보시는 것이 훨씬 더 패턴 발견에 유리하다, 혹은 패턴 발견에서 조금 더 안전하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승 추세의 끝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대세 상승이라고 보셔도 돼요. 근데 그건 종목이에요. 종목별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건 전환형 패턴으로, 대표적인 전환형 패턴이라고 했죠. 지난번에 대표적이라는 말을 한번 또 쓴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헤드앤숄더나 역헤드앤숄더가 대표적인 패턴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전환형 패턴은 저희가 이번에 배우는 한 8가지, 10가지 정도 될 거예요. 그죠? 하나, 둘, 셋, 넷, 10가지 정도 되네요. 그게 다 대표적이에요. 자주 나타나는 것도 있고 좀 빈도가 덜한 것도 있지만 그 외 다수입니다. 사실 전환 패턴은, 전환하는 모양은요, 한 이 10가지 패턴을 제외하고도요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패턴의 이름만 붙일 수 있다면. 하지만 어때요? 이게 대표적인 거다. 그리고 요 트리플 천장, 3중 천장이나 3중 바닥형 같은 경우는요, 헤드앤숄더나 역헤드앤숄더의 변형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단 머리가 좀 작아요. 그죠? 가운데 있는 머리가 좀 작은 그런 헤드앤숄더형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헤드앤숄더의 변형으로 보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렇게 보시는 거고요. 가격이 비슷한 수준의 고점을 3번 형성한 뒤에 하락한다,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러면 3번 고점을 형성한 뒤에 하락한다라고 할 때 요 위에 있는 빨간 선, 원래 빨간 선이었죠? 이걸 뭐라고 부를 수 있어요? 여기처럼 빨간 선이에요. 이걸 보고 뭐라고 불러요? 넥라인하고 볼 수도 있다. 요건 넥라인 여기고요. 요건 뭐라고 볼 수 있어요? 저항선이라고 볼 수 있죠. 이제 저항선이 새롭게 형성이 된 거예요. 그죠? 그리고 아래쪽에 넥라인, 이렇게 목선이라고 저희가 부르는 요 선은 뭐예요? 여기서는 저항선으로 작동을, 지지선으로 작동을 하고 있죠. 죄송해요. 좀 헷갈렸네요. 지지선으로 작동하고 있죠. 그리고 나서 요 지지선을 이탈하면 뭐라고 불러요? 저희가 이제 패턴이 완성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앞으로 배우겠지만 이중천장도 있고 이중바닥도 있어요. 여러분, 여기 대세 상승의 추세에서 올라왔어요. 다시 저항선을 맞고 내려왔죠. 지지선을 맞고 다시 올라갑니다. 다시 내려왔어요. 여기쯤 있어. 지금 현 시점이 여기에요. 여러분들 여기서 요걸 맞았어요. 좀 더 기다려서. 자, 요 선에서 요 지지선 위에 혹은 지지선 근처에 있을 경우, 혹은 지지선 약간 위에 있는 요 근처의 모양이 있을 경우에 여러분들 이때의 이 주가가, 가격이 상승한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아니면 하락한다라고 예측할 수 있어요? 모르죠. 왜요? 여기서 지지선 뚫고 내려가 버리면 어떻게 돼요? 이중천장이 됩니다. 이중천장이 돼요. 올라가면 다시 삼중천장이 되는 거죠. 여기 지지선 맞고 요 근처에서 또 뭐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패턴만 가지고는. 다시 올라가면 4중천장, 5중천장 뭐 계속 나올 수 있습니다. 비슷하게. 그럼 이렇게 해서 상단에 이렇게 모양이 만들어지면 이거 뭐라고 불러요? 저희가 횡보 혹은 박스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전환도 되지 않고 조정기를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다시 올라갈 수도 있어요. 이렇게 저항선 뚫고 올라가면 뭐예요? 요게 뭐가 되죠? 사각형 유지 패턴이 되는 거예요. 사각형 유지 패턴이요. 보셨잖아요. 뭐라고 부를 수도 있어요. 이것도 깃발형 패턴이에요.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대세 상승의 일부다, 이렇게 보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패턴들을 만들어서 판단을 할 때는요, 완전히 이탈해서 상당히 하락이 진행이 되어야 이게 삼중천장을 만들어서 전환 패턴으로 작동했구나라고 그때서야 비로소 판단하실 수 있습니다. 그죠? 상당히 사후적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의 판단 기준으로 사용하시기는 조금 쉽지 않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되셨죠? 예. 그래서 하락 전환으로 해석하긴 하는데 요 하락 전환으로 해석하는 경우는 어떻다고요? 예, 이 지지선을 뚫고 한참 내려가서 어느 정도 하락이 확인되었을 때만 이제 대세가 하락 전환으로 되었구나, 바뀌었구나, 하락으로 전환되었구나 라고 해석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되셨죠? 자, 삼중바닥형도 어떨까요? 삼중바닥형은 어때요? 하락 추세가 끝나고 상승 전환으로 이어질 뭐라 그랬어요? 가능성을, 또 다음에 나오는 단어가 뭐예요? 시사하는 전환형 패턴이다. 자, 여기 뭐라 그랬어요? 도망갈 구멍 2개 만들었죠. 가능성을 시사한다. 네, 그거예요. 뭐예요? 결국은 올라갈지 안 올라갈지 횡보할지 모른다, 이 얘기죠. 자, 이런 경우 있어요. 위에서부터 쭉 내려왔어요. 대세 하락을 쭉 하고 나서 요게 이제 대체로 보면 뭐 역사상이든 아니면 상당 기간 동안의 저점인 경우를 봐요. 저점인 경우를 많이 보세요. 그리고 추세의 전환이 나타난다는 것은 당분간의 상당히 장기적인 차트를 보고 판단했을 때 지금이 저점에 가깝다, 바닥에 가깝다라고 판단했을 때, 그때 이제 전환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바닥을 찍고 올라가야죠. 그죠? 바닥 안 찍고 올라가면 V자 반등이라고 저희가 부릅니다. 그래서 바닥을 만들고 올라가는데 이렇게 바닥을 3번 찍고 상승 추세로 전환되면 이걸 보고 뭐라고 부른다? 삼중 바닥형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여러분들 조금 투자를 해보셨던 분들은 아실 거예요. 여기서 내려갔다 올라갔다, 여기서 저항선 맞고 떨어지고 또 떨어지고 또 떨어지고, 이런 경우 많이 보셨죠? 바닥이 이렇게 횡보하는 경우요. 사실 요게 사이가 좀 더 좁을 때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도 많이 보셨죠? 물론 여기서 이렇게 바닥을 다질 때 여러 번 바닥을 다질수록 상승이 좀 더 강력하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저도 그건 일부 지지하고요. 바닥을 많이 다지고 충분히 튼튼하게 다질수록, 그리고 여기 바닥을 충분히 다졌다는 얘기는 뭐예요? 지지선이 아주 튼튼하다는 이야기잖아요. 더 떨어지지 않았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상승할 때 좀 더 큰 폭으로 상승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서는 넥라인이 위에 있고요. 넥라인 위에 있고 요 저항선을 돌파해서 상당 부분 올라가는 상승을 완성하게 되면 어떻다? 삼중 바닥형이라고, 트리플 바텀이라고 저희가 부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이해하셨죠? 여기서는 보시게 되면 여기서도 뭐 이 전환이라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매수세와 매도세라는 형태의 수급의 측면에서 접근하실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반영할 수 있는 측면들이 있어요. 최초로 여기 바닥에 내려와서 이렇게 바닥을 기고 있다라고 하면 이거는 뭐예요? 대주주 입장에서도 더 이상 내려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여기서 지지선을 지켜주는 경우도 있다고요. 세력도 지켜야 되고, 어떤 경우 그런 필요들이 있을 때 여기에 지켜지는 거예요. 여기들이. 여러분들 사실 요거보다는 이렇게 해서 추세 전환으로 대세 하락으로 전환되는 것보다 이게 훨씬 더 반갑잖아요. 그리고 아마 여러분들도 이런 거 많이 가지고 계실걸요. 이제 바닥에 왔어. 더 이상 떨어질 데 없을 것 같다. 근데 더 떨어지고 해서 계속 손해 보시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왜냐하면 지난 얼마 동안 우리나라의 주식시장 자체가 하락세였기 때문에 지금 아마 이런 모양보다는 왼쪽에 있는 요 트리플 탑보다는 트리플 바텀의 모양을 훨씬 더 여러분들이 환영하시게 될 거라고 생각은 들어요. 이런 게 훨씬 더 보기 좋잖아요. 자, 우리가 이제 내가 가지고 있어. 근데 이제 앞으로 바닥 찍고 올라갈 일만 남았어. 이런 일이 훨씬 더 기분 좋은 거죠. 그죠? 상승 전환이 훨씬 더 기분 좋은 거잖아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사례 보시면서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여기서 제가 뭐 조금 더 심리에 대한 유추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더 넣을 수도 있어요. 그렇긴 하지만 그거는 전에 설명드린 적도 있고, 설명드린다고 해도 그게 다 뭐 그럴듯하게 설명드릴 수 있겠지만 그게 다 맞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에 들어있는 스토리는 저희도 잘 몰라요. 그죠? 뭐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석해요? 보통 일반적으로 여기서 하락에서 넥라인 맞고 떨어지는 거는요. 여기서 요 사이에 혹시라도 사셨던 분들 본전 찾는 본전 심리라고 많이 설명들을 하죠. 근데 본전 심리만 있는 건 아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실제로 사례를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3중 천장형입니다. 이거. 자, 여기 보시면 3중인지 4중인지 잘 모르겠으면 어쨌든 큰 것만 셉시다. 하나, 둘, 셋, 그리고 이렇게 됐어요. 그죠? 요게 약간 떨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대세 상승에서 약간 조정기 거치고 상승한 겁니다. 여기 이렇게 돼 있어요. 예. 3중 천장형 뭐라 그랬죠? 대세에 요게 지금 거의 제가 1200일선인가를 보고 제일 꼭대기에서 잡아온 거예요. 예. 이러고 나서 어떻게 돼요? 예. 대세 하락으로 전환됩니다. 대세 하락으로 전환돼요. 자, 근데 모양 한번 보세요. 얘를 요 모양만 가지고 요 모양 가지면 대체로 여러분들 한 100일 정도는 될걸요. 예, 저도 지금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한 100일 가까이는 될 건 100일을 넘거나 아니면 그 정도 될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120일 본 100일 뭐 이렇게 보고 있다고 치세요. 요거밖에 안 보여요. 요거밖에 안 보여요. 이거밖에 안 보여요. 자, 그럼 여러분들 이거 가지고 이게 3중 바닥인지 예, 아니면 3중 천장인지 판단하실 수 있어요? 짧은 차트 가지고는 이걸 못 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패턴 적어도 저랑 같이 패턴을 분석하시려고 하신다라고 하면 조금 더 길게 보십시오. 네, 적어도 얘는 600일, 1200일 정도 봐야 얘가 대세 상승의 꼭대기에 있었는지 바닥에 있는지를 아실 수가 있어요. 짧게 보시면 절대 모릅니다. 아시겠죠? 네, 3중 천장입니다. 이게 요 높이 거의 비슷하죠. 뭐 여기서 높다가 좀 낮아지는 경우도 있고 이렇긴 하지만 여기에서 보시게 되면 요 저 수염들을 제외하면 아마 거의 비슷할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요거요 나중에 뭐예요? 나중에 이제 저희가 지지 저항할 때 혹시라도 여기서 반등해서 여기까지 올라오잖아요. 얘가 굉장히 강력한 뭘로 작동해요? 저항선으로 작동할 겁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다라고 하면 이 선 있죠. 여기 보이시는 요 선. 요 선 어떻게 작동해요? 나중에 지지선으로 작동할 거예요, 결국. 그죠? 네, 지지선 중에 하나로 작동하겠죠. 그렇게 해석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걸 목선이라고 저희가 부르잖아요. 그래서 목선을 지나서 사실은 이건 제가 트리플이라고 부르기는 좀 그래요. 왜냐하면 트리플이라고 판단하려면 여기서 목선을 지나서 좀 더 하락을 했어야 돼요. 근데 제가 찾기가 좀 힘들어서 찾아왔는데 이것도 대세 하락 중에서 꼭대기에서 잡아온 거라서 결국은 이렇게 횡보 같은 모양을 보이다 하락하거든요. 충분히. 그래서 이거 트리플 탑이라고 봐도 되겠구나라고 해서 가져온 거고요. 예. 다음 3중 바닥형은 조금 더 명확합니다. 자, 3중 바닥형. 자, 3중 바닥형 오른쪽이 이렇게 생겼죠. 자, 3중 바닥 한번 볼까요? 대세 하락. 여기 보시게 되면 약간 그죠? 예. 5일선, 21선, 60일선도 하락하고 있죠. 보시게 되면 약간 대세 하락 중이었다고 보실 수 있어요. 첫 번째 바닥 찍었고요. 두 번째 바닥 찍었고요. 세 번째 큰 바닥 찍고 급상승합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이거 완전한 3중 바닥형의 모양이라고 보실 수가 있죠. 네, 거의 정확하게 3중 바닥이라고 보실 수 있어요. 이 모양의 높낮이는 약간 차이가 날 수도 있어요. 그죠? 여기서 보시게 되면 첫 번째 V자형 반등으로 가나 했더니 한번 조정 들어왔죠. 그리고 나서 다시 상승해서 이러면 이게 이중 바닥형인가 라고 생각했는데 다시 여기서 뭐예요? 저항선 맞고 내려옵니다. 이 저항선은 앞에 되게 길게 보면 어딘가 관련이 있는 저항선의 모양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뭐 여러 가지 저항선의 그 저항선을 만들어내는 것도 여러 가지가 있죠. 차트 안에 있을 수도 있고 차트 밖에 즉 다른 보조지표나 거래량이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만들어질 수도 있고요. 조금 더 장기의 이평선이나 이런 것들 혹은 밴드형의 어떤 모양들 있죠. 이런 것들이 다 작동해서 저항선으로 작동할 수 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도 마찬가지. 그죠? 얘는 바닥은 확실한데 중간에 목선 자체는 한번 깊이 들어갔다 나온 그죠? 3중 바닥형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보시다시피 굉장히 급상승했습니다. 그죠? 여러분들이 3중 바닥이라는 패턴을 바닥에서 판단하실 수 있었다면 여기서 그 3중 바닥이건 4중 바닥이건 여러분들이 요게 저점이었다면 그리고 가지고 있었는데 이런 식으로 튀어서 올라서 여기까지 기다렸다라고 하면 분명히 좋은 무엇인가를 보실 수 있었을 거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패턴 분석만으로 이런 것들을 예측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얘가 다시 사중 바닥을 만들거나 이렇게 횡보를 하거나 이런 일들이 자주자주 일어나기 때문이에요. 그죠? 운 좋게도 여기서는 삼중 바닥으로 다른 것들, 다른 요소들과 합쳐져서 이렇게 올라갔어요. 여기에 뭐 뉴스가 있었을 수도 있고, 그죠? 턴어라운드가 있었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수 있죠. 네. 거기에 대한 스토리는 뭐 가지고 몰라요? 네, 차트만 가지고는 모릅니다. 네, 그렇게 파악해 보시면 되겠어요. 여러분들 차트만 가지고 모른다라고 했을 때 차트는 그럼 쓸모없는 거냐? 아니요. 굉장히 유용한 수단입니다. 왜냐하면 기술적 분석이라는 거는 굉장히 큰 우리가 가치를 평가하는 주식과 그 뭐죠? 가격과 그 가치, 가치 투자라고 할 때 그 가치요. 가격과 가치를 판단하는 여러 가지 수단 중에 되게 중요한 수단 중에 하나가 바로 기술적인 분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전혀 중요도가 없지 않아요. 하지만 뭐라고요? 사람을 한 면만 보면 안 됩니다. 주식도 마찬가지로 한 면만 보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한 면만 보고 섣불리 판단하지 마십시오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 뿐이에요. 좀 종합적으로 보시면 훨씬 더 신뢰도 높은 어떤 예측 그런 것들이 가능할 수 있다. 예측까지는 안 되더라도요. 어떤 물리적으로 움직일 수 없는 어떤 판단 같은 것들은 여러분들이 가져가실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삼중바닥형 여기까지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요거의 축소형이 이중바닥형 그거는 다음 시간에 저희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게 더 자주 나타나니까요.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마치겠고요. 오늘 또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